1948년 이스라엘 성립 이후 1948년에서 1973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에 벌어진 전쟁을 말한다. 4차례에 걸친 중동전쟁은 모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의 영토는 전쟁 전보다 확장되었다. 제1차 중동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독립전쟁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에서의 아랍인과 유대인 사이의 대립분쟁을 조율할 수 없게 된 영국은 문제 해결을 국제연합 유엔에 위임하였다. 이에 유엔은 1947년 팔레스타인을 아랍과 유대인의 2개 국가로 독립시키는 결의를 채택하게 된다. 이후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선포는 아랍 국가들의 즉각적인 반발로 이어졌고, 아랍 국가들에 대해 이스라엘 선전포고가 일어나게 된다. 제1차 중동전쟁은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에서 참전하며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었다. 전쟁 초기에는 이스라엘에 대한 아랍 제국의 협공이었기에 전세가 아랍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아랍 진영 내에 불화가 일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제2차 세계대전 시 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이 이스라엘을 적극 지원하면서 점차 이스라엘에 유리한 전세가 조성되었다. 1차 중동전쟁은 1948년 11월 6일 유엔 안전보장위 사회의 휴전결의 채택으로 일시 중지되고 1949년 1월 이스라엘 대표와 이집트 대표의 휴전회담이 시작되었다. 이후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휴전협정으로 1차 중동전쟁은 종결되었다. 그런데 1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전쟁 전보다 더 확장되었다. 과거 유엔 분할안에 의한 이스라엘의 영토 면적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56%이었으나 휴전 후 이스라엘 아랍 간 국경 재조정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적용되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영토의 80%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결국 1차 중동전쟁 이후 약 80만 명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에 대해 동이 불가피해졌고, 이들은 인접 아랍 국가들로 피난하였다. 제2차 중동전쟁 수에즈 전쟁, 시나이 전쟁 1956년 이집트의 나세르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수에즈 운하의 국유화를 선언하자 경영권을 소유한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공격하면서 벌어진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1956년 10월 29일 시나이 반도 위 요충지를 점령하였고, 영국과 프랑스 양국은 이집트 공군기지를 폭격하여 이집트 공군을 거의 전멸시킨 것은 물론 수에즈 운하까지 점령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의 중동에서의 세력 신장을 견제하기 위하여 영프위 군사행동을 비난하며 엄정 중립을 선언하였다. 또 소련도 영프 양국의 군사 개입에 강력한 비난 성명을 냄과 동시에 이들에 대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공격 등을 시사했다. 결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는 하였지만 미국과 소련 위 압력으로 1956년 11월 전쟁을 중지했으며, 이후 유엔 총회에서 영프 이스라엘 세계 점령군의 즉각 철수가 결의되었다. 그리고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 국유화가 인정되었다. 제3차 중동전쟁 6일 전쟁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은 시리아와 이스라엘 간의 빈번한 충돌이 계기가 되어 발발하였다. 당시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골란고원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1967년 4월 제1차 중동전쟁의 정전협정에서 비무장지대로 설정된 골란고원 일대에 이스라엘이 농작물을 경작한다는 일방적인 조치를 발표하면서 시리아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이집트가 아카바만의 입구인 티란 해협을 봉쇄한 것을 계기로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의 원조를 받는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자 지역, 구예루살렘 지역, 요르단강 서안 지역, 골란고원, 시나이 반도의 8600km 이를 새로 점령하였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지배에 들어간 영토 면적은 이스라엘 독립 초기의 8배가 넘는 10만 2400km 이로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 난민이 급증하면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의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제4차 중동전쟁 라마단 전쟁, 욤키푸르 전쟁 1973년 제4차 중동전쟁은 이집트와 시리아가 과거 3차례 중동전쟁에서 이뤘던 영토 회복을 위해 1973년 10월 6일 수에즈 전선과 골란고원의 양전선에서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전쟁 초기 이스라엘의 피해는 막심했으나 이스라엘은 개전 6일 만에 반격을 시작하면서 초기 열세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의 용이 주도한 작전에 따라 시나이 반도의 이집트 주력부 대가 포위됐고,
이후 유엔의 서위 미소 결의로 휴전이 성립되었다. 이스라엘은 제4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골란고원을 1981년 합병에 넣으며 이 문제로 2000년 시리아와의 평화협상이 중단됐다.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한가?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이다. 북쪽으로는 이란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아랍에미리트에 둘러싸인 오만의 빚이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땅, 월경지이며 너비는 약 50km이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적인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쿠웨이트의 중요한 석유 운송로로 세계의 원유 공급량의 30% 정도가 영향을 받는 곳이기도 하다. 핵 문제와 관련한 서방의 압력에 대항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맞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석유 파동, 정의, 두 차례에 걸친 석유 공급 부족과 석유 가격 폭등으로 세계 경제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은 일. 개설 1973-1974년 중동전쟁 아랍-이스라엘 분쟁 당시 아랍 산유국들의 석유 무기화 정책과 1978-1980년 위 이란 혁명으로 인한 석유 생산의 대폭 감축으로 석유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국제 석유 가격이 급상승하고 그 결과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겪은 사건을 말한다. 오일 쇼크 또는 유류파동이라고도 한다. 역사적 배경 경과 1974년 1월 1일 위 석유 수출국 기구의 석유 수출 가격은 사우디아라비아 기본 유종 아라비안 라이트 34도을 기준으로 배럴당 11.65달러로 고시되었는데 이는 1973년 10월 수준의 4배에 가까운 것이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 석유 가격이 급등하였던 현상을 제1차 석유 파동이라 한다. 이러한 파동이 가능했던 배경으로는 원유 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국제정치적인 역학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원유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것을 보면 1960년대부터 누적된 변화의 압력이 국제석유 시장 구조에서 일시에 분출된 것이다. 1973년 세계의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비율은 47%를 웃돌았고 서방 선진국에서는 53%를 웃돌았다. 이렇게 석유 소비가 급증하였지만 새로운 유전의 발견과 개발은 소비 증가에 따르지 못하여 유가 인상 요인은 항상 잠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석유 공급 구조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에 대한 의존도를 점점 높여왔다. 한편 국제정치적인 관계에서 살펴보면 1973년 10월 6일에 이집트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제4차 중동전쟁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이 전쟁은 1967년 위 6월 전쟁 당시 일었던 시나이 반도의 탈환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1973년 10월 16일 쿠웨이트에서 석유 수출국 기구 걸프 만안위원회는 일방적으로 원유 가격의 인상을 결의하였다. 제1차 석유 파동이 진정된 이후 1978년 10월부터 1981년 12월 사이에 지속적인 유가 상승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를 제2차 석유 파동이라고 한다. 제2차 석유 파동의 배경은 경제적인 요인과 국제정치적인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제적인 요인으로는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의 석유 수입 증가에 따라 산유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었고 선진 소비국에서는 오일 달러의 환수 등으로 달러로 표시된 원유 가격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되었는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실질유가 수준을 1973년 수준으로 회복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1978년부터 비석유 수출국 기구의 산유량이 석유 수출국 기구의 산유량을 능가하게 되었고 국제석유 시장에서는 석유 수출국 기구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시장 지배력의 다기능화가 진전되었지만 공급 부족 현상은 상존하고 있어서 만성적인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던 상황이었다.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1978년 12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석유 수출국 기구 총회가 1979년 원유의 공시가격을 14.55달러로 인상할 것을 결의한 데서 비롯된다. 제2차 석유 파동은 1978년부터 시작된 이란의 이슬람 혁명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조치가 이를 증폭시켰다. 1978년 10월부터 가열된 이란의 정치 소요는 점차 전국적 규모의 유혈 폭동사 테러 발전하면서 세계 제2위의 석유 수출국인 이란은 그해 12월 27일에 전면적 인대외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하였다. 이란의 이 같은 돌연한 수출의 중단은 제1차 석유 위기 이상의 충격과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결과 제1차 석유 파동은 석유의 존도가 심한 여러 나라에 큰 충격을 주었다. 석유 공급의 양적 제한은 실질적 생산 감소와 생활 수준의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이 석유 수입지 불대금의 증가에 의한 해외로의 소득 이전의 증가 오른쪽 화살표 국내 수요 감소 오른쪽 화살표 불황 실업 3. 국제수지 악화라는 3중고를 가져오게 된다. 원유 가격은 1973년 10월과 1974년 1월 위 인상 조치로 약 4배 가까이 급등하였다. 세계 경제 전체의 경제성 장률이 크게 떨어져 1975년에는 서방 선진국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었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으며 국제수지도 대폭적인 적자를 기록하였다. 1974년 석유 수출국기구 국가의 경제수지 흑자액은 6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제2차 석유파동 기간인 1978년 12월부터 1980년 7월 사이의 석유 가격은 약 2.4배 배럴당 12.9달러에서 31.5달러로 급등했고 다시 세계 경제에 커다란 혼란을 불러왔다. 생산 비용의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었고 세계 각국의 성장률은 둔화되었으며 무역 수지는 악화되었고 국제금융과 통화질서는 교란되었다. 우리나라 경제는 해외 위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1차 석유파동으로 불황 속에 물가상승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다. 1975년 소비자 물가는 전년 대비 24.7% 상승하였으며 국제수지는 18.9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또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행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석유파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974년 1월 14일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단행하면서 자금 수요를 억제하는 동시에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통화금 융정책도 함께 추진하였다. 이후 1974년 5월 장기 에너지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973년부터 경제성장과 수출 신장의 한계를 산업구조 위 고도화를 통해 돌파하기 위해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1974년에는 국민투 자기금을, 1976년에는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석유파동 후에도 석유파동 등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제의 체질 개선은 소홀히 하고 중화학공업 정책을 강행하여 경제 규모의 확대에만 몰두하던 중 제2차 석유파동을 맞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다. 정부는 석유 수출국 기구 위 원유 가격 인상의 영향을 받아 1979년 3월 9.5% 위 국내 유가 인상 조정을 시발점으로 1981년 11월까지 7차례에 걸쳐 총 337% 위 석유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도매물가는 1980년 38.9%, 1981년 22.5%를 기록하는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경제성 장률은 1979년 6.5%에 그쳤고 1980년에는 5.2%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경상수지 적자폭은 1979년 42억 달러, 1980년 53억 2천만 달러나 되었다. 제1차 석유파동 이후 100억 달러를 상회한 외채는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제수지 적자폭의 증대로 200억 달러를 넘게 되자 외채 문제가 심각해졌다. 위위와 평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이후 우리나라 정부는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위기 대응 능력 배양, 해외 자원계 발미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에너지 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에너지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 수급 안정을 위해 1. 정유사의 생산시설 가동률 및 생산수율 제고, 2. 적정 수입 확보 및 재고 유지, 3. 석유 저장시설의 탄력적 활용, 4. 석유 제품 수송원 활화, 5. 소비자 보호 및 불편 유인 방지 등의 대책을 매년 마련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또한 석유 시장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경쟁을 보다 촉진하였고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주기를 단축함으로써 석유 가격을 둘러싼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한편 1980년부터 석유비 축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8년 12월 말 현재 정부는 7,857만 배럴의 비축유 70.41분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간은 6,667만 배럴 5.11분을 확보하고 있어 총 122.51분의 비축유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에너지기구 IEA 위권고 기준인 91분을 초과하는 물량이다. 그러나 국제에너지기구의 주요 회원국인 미국, 일본, 독일 등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비축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2008년 9월 기준 약 151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석유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우리나라의 비축유 추가 확보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앞으로 석유파동은 제1, 2차 때처럼 충격적인 형태로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나 석유파동 재현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보면
1990-2000년대 초반까지 $30대를 유지하다가 200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상승을 보이며 2008년에 $140대까지 상승하였다. 이러한 고유가의 원인은 공급 제한이 아닌 수요 급증에 있으며 고유가 현상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제3차 석유파 동의 위험이 잠재되어 있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의 노력에 더해 에너지원 단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에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의 에너지 원단위는 0.323으로 0.104인 일본에 비해 3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는 동일한 양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한국이 일본보다 3배 이상 에너지를 더 사용한다는 의미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국민적 위식전환 운동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절약은 석탄, 석유,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에 이은 제5위 에너지이다. 전체 가정 에너지 소비의 11% 가대 기전력으로 소비되고 있다. 에너지 전략을 위한 교육과 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